안녕하세요.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서범강입니다. 오늘은 웹툰 IP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컨텐츠를 대표하는 자리로 이렇게 진화한 웹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웹툰과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툰 IP를 말하다. 웹툰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특징으로 지역 간의 경계는 물론 글로벌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웹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은 인쇄 방식을 바탕으로 한 아날로그 방식의 만화와 다릅니다. 웹툰은 철저하게 디지털 환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디지털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새로운 방식과 개념의 창작물이자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만화의 디지털 버전을 디지털 코믹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연재하는 의미의 인터넷 코믹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이지만 웹툰은 그 자체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디지털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신개념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웹툰은 출판 산업과는 전혀 달라서 새로운 산업으로서 독립성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분류와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툰 IP란 웹툰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확장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의 웹툰 작품으로서 권리 획득을 통해 OSMU 개념으로 확장된 결과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웹툰 IP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IP 비즈니스란 웹툰 IP를 기반으로 해서 장르와 부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OSMU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웹툰 IP가 지니는 경제성과 경쟁력은 사용자 환경과 맞물리며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경제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IP를 확보하고 또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점을 인정받고 있고요. 그 외에 원천 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점이 여러 가지 사용자 환경과 맞물리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 그리고 OTT 산업의 성장은 웹툰 IP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의 웹툰 플랫폼에서 현재 환경들은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해외 시장의 진출 기회들이 열리면서 앞으로 더욱 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OTT 산업은 해외에서 시작하여 국내로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웹툰 IP에 대한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특징을 활용해서 다양한 융복합을 시도하며 진화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라는 장점은 기술과 융복합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콘텐츠 환경의 성장은 웹툰 IP의 필요성을 더욱 가속화하는데요. 웹툰 IP를 리뷰하거나 웹툰 IP를 다루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생기고 있으며 또한 OTT를 통해서 웹툰 IP를 원작으로 하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많은 웹툰 IP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슈퍼 IP를 통해 웹툰 IP가 지닌 세계관과 캐릭터의 무한한 확장성을 제시하며 비즈니스의 모델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슈퍼 I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 IP란 웹툰을 기반으로 두터운 팬덤을 활용해서 처음부터 활용성과 확장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웹툰 IP를 말합니다. 즉, 웹툰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장르의 형태나 제작 방식은 변형하거나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웹툰 IP에 대한 확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퍼 IP의 활용과 확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슈퍼 IP는 웹툰을 구성하는 캐릭터와 스토리의 연관성은 다양한 줄기처럼 뻗어나가는 세계관을 구축한 IP 유니버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IP 유니버스가 드라마나 영화, 게임, 공연 등의 2차 창작물에 집중을 했다면 슈퍼 IP는 플랫폼은 물론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개념까지 더욱 확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의 슈퍼 IP는 하나의 IP에서 확장하였지만 점차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웹툰 IP가 만들어지고 나서 해당 웹툰 IP를 토대로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로 확장시켜 나갔지만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처음부터 기획하고 처음부터 전략을 짜고 처음부터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 IP는 IP의 용도와 목적을 점차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융복합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웹툰인가? 왜 웹툰이 컨텐츠로서 대표적인 활약을 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웹툰의 경쟁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2019년 웹툰 산업은 이제 1조 시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잠재 가치는 무려 1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는 해외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으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웹툰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아직 웹툰은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직 그 역사가 길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어냈고 아직 시장의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그 성과 자체 그리고 잠재력 자체,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점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병아리의 단계 정도라면 저희는 시간이 갈수록 닭의 모습을 취할 것이고 해외 시장의 커다란 잠재 가능성을 통해서 나중에는 거대한 공룡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로서 산업에 대한 미래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산업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넷플릭스, 웨이브, TV, 왓챠, 쿠팡플레이 등 월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OTT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런칭이 됐는데요. 미국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서는 K-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나올 정도로 웹툰은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점은 단순하게 웹툰 IP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게임을 제작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업체나 게임 업체가 아예 웹툰 사업을 병행하거나 웹툰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OTT 업계는 현재 웹툰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확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웹툰 IP가 OSMU 원소스 멀티 유즈의 대표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웹툰 웹소설 산업은 이미 유료 OTT에 맞먹는 시장 규모를 따라가고 있고요. 성장 가능성이 무척 높아서 향후 OTT보다 더 커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OTT 산업과 같이 성장을 해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게임 등 거의 모든 영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들이 웹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IP 제작 투자에 이어 이제는 웹툰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 확장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OTT 시장 규모는 1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커다란 시장 규모의 많은 투자 금액들이 이제 웹툰 산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웹툰 IP 산업에 대한 그리고 슈퍼 IP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지 활성화들의 많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서 빠질 수 없는 건 기술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NFT 등록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다라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창작자들이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 사진, 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디지털 토큰화해서 온라인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이를 거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NFT를 이용한 웹툰 플랫폼까지 구축하는 계획들이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웹툰 코인 발행이 되고 있고요. 웹툰 서비스가 등장할 모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입니다. 물론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살펴봐야 하고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환경들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을 형성하고 그 가운데서 웹툰의 여러 가지 가능성과 기회들을 제시한다면 웹툰 역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커다란 활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로 진화한 웹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웹툰의 진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맛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맛집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란 줄을 서는 것을 감수하듯 작품을 준비하더라도 연재를 위해 문을 두들기기가 만만치가 않다. 즉, 이 얘기는 현재 웹툰에 대한 기획이나 제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웹툰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금 한 해 나오고 있는 웹툰 작품의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웹툰 플랫폼만으로는 이 늘어나는 작가분들과 그리고 늘어나는 작품 수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작품들이 플랫폼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맛집을 들어가고 또 그 맛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맛을 보기 위해서는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맛집 바깥에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그 음식점, 맛집에 있는 음식들을 실제로 아직 살펴보지 못하겠죠. 메뉴판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을 접해서 맛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작품들이 실제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독자들이 그 웹툰들을 접할 수 있는 확률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해결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 웹툰 시장은 정말로 포화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맛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품들이 보여지기 위한 기회가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포화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또 실제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포화 현상에 대해서 국내 웹툰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다양한 장르의 균형 있는 구성과 공급을 위한 창작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에 대한 지원은 제작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 교양, SF, 추리, 미스터리, 공포, 역사, 스포츠, 전문 직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제작 지원이 일어나야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작품 그리고 수많은 작품들이 보여질 수 있는 창구들을 적극적으로 개설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구는 즉 결과적으로는 중소형 웹툰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늘려나가되 그러한 플랫폼을 일단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플랫폼은 전문성을 띠고 또한 세분화되어서 독립형 오픈 플랫폼, 블록형 웹툰 플랫폼, 펀딩형 웹툰 플랫폼, 커뮤니티형 웹툰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전문적인 웹툰 플랫폼들이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다양성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단순하게 작품만 다양해지고 또 다양한 작품을 중소형 플랫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작품에 대한 리뷰와 비평, 큐레이션을 통해서 정보성 전문 플랫폼을 통한 웹툰 플랫폼과의 연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홍보되고 리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형 웹툰 플랫폼의 발굴과 지원을 통한 콘텐츠 선순환 구조를 저희는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 사과의 중앙 부분만 지금 파들어가져 있고 이 상단과 하단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국내 웹툰 시장이 그렇습니다. 즉 상위 개념의 웹툰 작품들과 웹툰 플랫폼이 있고요. 하위에 있는 웹툰 작품들과 웹툰 플랫폼들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 중간 역할을 하는 그 구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과의 중심만 계속해서 빈약하게 파들어가진다면 웹툰 산업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간 단계를 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을 통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중소형 웹툰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성 장르의 작품들이 구축되고 보여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웹툰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웹툰 시장은 정말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웹툰은 반드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요소고요. 대한민국의 웹툰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고 공급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한데 선두 업체는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의 기반을 다지고
정부는 창구 개설을 통해 중소업체들의 진출 루트를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 많은 개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 전략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편이고 중소업체들이 직접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 웹툰에 대한 시장들을 선점하고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두업체들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한 창구 개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에서 절대 잊어서 안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웹툰이 국내의 역할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해외 현지 웹툰 플랫폼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해외 현지 스튜디오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 작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지의 홈그라운드 전략과 국내 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측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웹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과 상생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경쟁의 타겟은 국내가 아닌 내부가 아닌 외부, 즉 해외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웹툰의 제작과 공급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번역 그리고 이를 제작된 웹툰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해외 마케팅 등에 대한 현지화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희는 지금 맨발로 선두에 서 있긴 하지만 맨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많은 경쟁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저희를 앞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거나 극복하거나 예방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웹툰을 어느 곳으로 이끌까요? 웹툰 기술의 현황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기술은 작업의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중에는 3D를 이용한 스케치업 배경 그리고 자동 채색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작업의 속도를 단축시키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시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작품의 시각적 효과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요. 작품 감상의 몰입도와 체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작품 감상의 몰입도와 체험 수준을 높이는 경우는 VR 웹툰, AR 웹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랙툰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웹툰 기술의 분석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웹툰의 기술이 가져오는 장점들은 무엇인가? 자, 위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얘기한 4가지 목적들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장점만 있을 것인가?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과연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창작에 필요한 창의성 이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다양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어떤 창작에서의 역할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좋게만 긍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웹툰의 기술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는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웹툰 산업은 디지털 버전이 아닌 디지털 전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즉 기존의 만화가 디지털 버전이 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디지털 전환이 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된 산업으로서 필요한 정책과 환경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웹툰 산업은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과제를 갖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웹툰 산업이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디지털 버전이 아닌 디지털 전환의 개념이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정확한 개념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웹툰 산업의 다양성과 버팀목의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사과의 모습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반드시 육성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웹툰은 지금 신직종과 전문화된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성장 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재 육성을 통해서 배출된 활동의 무대를 위해서 활동 무대 자체를 넓혀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소업체의 고용을 확대시켜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을 장려하고 중소형 업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서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환경과 업무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자기 개발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 장비,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진화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의 미래와 진화를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균형과 상생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과 상생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화를 위한 균형과 상생은 창작자와 기업 간의 균형과 상생 그리고 작품의 다양한 장르 간의 균형과 상생, 규모별로 기업 간의 균형과 상생이 필요하고요. 창작과 아까 얘기한 기술 간의 균형과 상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결 과제가 필요한데요. 창작자들과 중소형 기업들이 협력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이룰 수 있는 창작자와 기업 간의 상생 협업 모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와 자율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최근 이 웹툰 서비스, 웹툰 산업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가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의 웹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규제가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웹툰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 지원과 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웹툰에 대한 지원은 성과에 대한 지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웹툰 산업을 위한 3가지 키워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양성과 큐레이션과 산업의 독립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성은 다양성에서 해법을 찾아 시장의 균형을 이루고 기회와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작품의 컨셉과 주제의 획일화를 벗어나는 때를 위해서 쉼없이 연구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즉 해외의 강력한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성 콘텐츠, 다양성 장르에 대한 확립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웹툰에 의한 큐레이션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웹툰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정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웹툰의 별도 분류 식별 체계가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웹툰 IP 그리고 콘텐츠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